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우리를 둘러싼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성별에 관한 서사들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이 이야기들의 구조를 지금부터 함께 해체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했던 이야기, 그 속의 주인공, 그 영웅은 과연 누구였을까? 어떤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악당은요? 영웅이 있으면 악당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 영웅과 악당이라는 역을 대체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바로 이 구분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익숙한 이야기들 있죠? 그 이야기들의 아주 오래된 원형 코드가 뭔지부터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판도라 신화 같은 게 딱 버티고 있죠. 이게 진짜 단순하면서도 무서운 공식이거든요. 한 여자의 호기심 때문에 온 세상이 고통에 빠졌다. 바로 이 한 문장이 수천 년 동안 여성을 문제의 근원으로 보는 서사의 시작점이 된 셈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이 판도라라는 코드가 계속해서 모습을 바꿔가며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유혹자 혹은 세이렌 같은 존재입니다. 남자 주인공을 유혹해서 파멸로 이끄는 역할이죠. 그리고 또 다른 버전도 있어요. 바로 마녀죠. 마녀가 가진 강력한 힘은 남성 영웅의 위대한 여정을 방해하는 아주 위험하고 파괴적인 것으로 그려지곤 합니다. 심지어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역할, 바로 뮤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자기 자신의 서사를 가진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남성 영웅의 영감을 위한 존재, 일종의 도구로 기능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자,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신화 속 얘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패턴들은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거든요.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한순간에 유혹자가 돼서 모든 비난을 받았고, 오노 요코는 위대한 밴드를 망친 마녀 취급을 받았죠. 메건 마클도 마찬가지고요. 기존 질서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온갖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됐잖아요. 이 오래된 이야기의 틀이 지금 현실의 여성들에게 어떻게 더 씌워지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이야기의 반대편, 바로 영웅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전통적인 영웅 서사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신화, 전설, 종교성 영웅들은 거의 다 남성이죠. 그럼 여성은요? 여성은 보통 영웅이 넘어야 할 산, 극복해야 할 유혹이나 장애물 같은 역할로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퀴어 페미니스트 비평가인 레나리 히터에 따르면 이 전통적인 영웅의 여정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특정한 가치들과 꽉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성의 중심주의, 자본주의, 식민주의 같은 것들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게 역사적으로 누가 이야기를 만들고 퍼뜨릴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들의 세계관이 이야기에 그대로 녹아 들어간 거죠. 자, 그럼 이런 이야기 구조가 뭐 그리 중요하냐,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이 허구의 이야기들이 현실 세계에 때로는 아주 위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화 조커입니다. 이 영화가 세상에 던진 파급력 다들 기억하시죠? 중요한 건 영화 자체가 아니라 이 영화가 특정 집단, 특히 온라인의 인셀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조커는 그냥 영화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굴욕받던 남자가 폭력을 통해서 마침내 힘과 존중을 되찾는 일종의 구원서사로 읽힌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위험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허무주의나 여성 혐오 같은 아주 위험한 생각들을 무력감에 대한 멋진 저항처럼 포장해버리거든요. 이렇게 이야기가 현실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무서운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우리를 오가매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해방시키는 힘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낡은 틀을 깨부수는 새로운 이야기들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작가 어슐러 루비는 이런 전통적인 영웅 이야기를 아주 멋진 이름으로 불렀어요. 바로 살육 이야기. 어때요? 좀 섬뜩하죠? 갈등,
대결, 그리고 결국 폭력적인 승리로 끝나는 아주 직선적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럼 르 균이 제시한 대안은 뭐였을까요? 바로 삶의 이야기, 다른 말로는 운반 가방 이론이에요. 영웅이 날카로운 창으로 적을 꿰뚫는 대신에 커다란 바구니에 이것저것 소중한 것들을 담는 이야기인 거죠. 정복이 아니라 수집하고 연결하고 관계를 맺는, 훨씬 더 우리 실제 삶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요. 이 차이를 게일 캐리거의 연구를 통해서 보면 더 명확해져요. 두 가지 길, 두 가지 모델이 딱 보이는 거죠. 한쪽은 혼자서 적을 물리치는 게 목표고, 다른 한쪽은 함께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꼭 캐릭터의 성별이랑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성인 원더우먼은 혼자 싸우는 전형적인 남성형 영웅서사를 따르죠. 반면에 남성인 해리포터는 어때요? 친구들, 즉 공동체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바로 여성형 서사의 핵심입니다. 혼자인가 아니면 함께인가, 바로 이 차이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알고 나니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이야기들은 어때야 할까요? 미래의 서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새로운 이야기가 단지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남성들에게도 꼭 필요하죠. 무조건 이기고 지배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때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를 돌보고 연결되는 것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그런 서사 말이에요. 미래의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를 들면 형제를 죽이는 대신 살려서 함께 왕국을 구하는 라이언 퀸은 어떨까요? 아니면 퀴어나 논바이너리 동물 친구들이 길을 안내해주는 새로운 정글북은요? 애초에 강한 남자, 약한 여자 같은 날른 성별 역할에 전혀 기대지 않는 디즈니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죠? 상상만 해도 정말 신나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 당신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고 또 만들어 가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